뉴스 읽어드립니다. 오늘의 뉴스를 10분 만에 정리해드립니다. 오늘은 2024년 4월 17일 수요일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주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LA 카운티 주민들의 삶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 조사가 시작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민들 상당수가 집을 잃고 노숙자가 되진 않을까, 또 자신과 가족들이 굶게 되진 않을까 걱정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UCLA 공공정책대학이 1,700명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주민들은 생활비 부분에서 점수를 가장 낮게 매겼습니다. 세입자 4명 중 1명도 채 안 되는 비율인 23%만이 향후 언젠가 자신이 원하는 집을 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주민 10명 중 4명의 비율은 최근 몇 년 동안 노숙자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슷한 비율의 주민들은 식비를 감당할 수 없어 가족들을 굶길 수 있다고 걱정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LA에 소재한 유명 대학의 수석 졸업생의 졸업생 대표 연설이 학교 안전을 위해 취소됐습니다. USC 대학은 졸업생 대표가 반유대주의 및 반시온주의적 문구로 친이스라엘 성향 단체들의 온라인 공격의 표적이 되자 검토 끝에 올해 졸업식 순에서 학생 대표 연설을 뺐다고 밝혔습니다. 앤드루 구즈만 USC 총장은 성명을 통해 안타깝게도 지난 며칠간 졸업생 대표 선정과 관련된 논의가 놀라울 정도로 격화했다며 안보와 관련된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정도로 확대됐다고 우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위협 수단은 이메일 전화 편지 등 다양했다고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는 전했습니다. 대표 연설이 취소된 해당 학생은 4년간 지낸 모교가 자신을 버렸다며 내 목소리를 침묵시키기 위한 증오운동에 굴복한 결과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미국 이슬람관계협의회 로스앤젤레스 지부를 포함한 친팔레스타인 단체들은 USC가 해당 학생을 다시 무대에 올려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11월 대선을 앞두고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국경 정책을 놓고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공화당이 다수인 연방 하원이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의 탄핵안을 상원에 넘겼습니다. 그러나 연방 상원 다수당인 민주당은 탄핵을 신속하게 기각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공화당 소속의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어제 우리는 거의 4년 동안 마요르카스가 국경의 작전 통제권을 마약 카르텔에 넘기는 것을 목도했다면서 우리는 갱단과 전과자들이 미국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마요르카스 장관과 바이든은 이 재앙을 설계했다라면서 그들은 이를 허용했고 이렇게 되길 바랐다라며 마요르카스 장관의 탄핵 필요성을 언급했다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상원에서 탄핵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현재 여당인 민주당이 전체 100석 중 51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3배 인상하는 방안을 예고했습니다.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의 수입 제품이 밀려드는 탓에 미국 내 관련 산업 노동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미국의 대중국 무역 전쟁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관세 인상 조치가 이뤄질 경우 중국의 보복으로 무역 전쟁이 격화될 전망입니다.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 대표부 대표도 수년 동안 중국의 제어를 받지 않는 비시장 정책 등이 철강과 알루미늄, 태양광, 배터리, 전기차, 핵심 광물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미국에 미치는 영향을 지켜봤다며 이에 대한 대응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히며 강경 기조를 확인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중국과의 관계 악화를 무릅쓰더라도 11월 대선에서 경합주로 꼽히는 펜실베니아의 철강 산업 등 블루칼라 노동자들을 표심을 겨냥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한국 뉴스입니다. 115개 국가 220개 투표소에서 진행된 한국의 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에서 해외 유권자들은 조국 혁신당에 가장 많은 표를 던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재외선거 등록 유권자 14만 7,989명 가운데 기권표를 제외한 9만 2,905명이 실제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비례정당 득표율은 조국혁신당이 37.6%,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은 27%, 국민의힘의 위성정당 국민의 미래가 21.7%, 개혁신당은 3.1%로 각각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 이후 의사협회가 처음으로 입장을 내놨습니다. 의사협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 발언에서 의료계 대치 상황을 거의 언급하지 않아 안타깝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윤 대통령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양측의 대화가 꽉 막힌 상황에 대한 책임이 정부 부처가 아닌 대통령에게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겁니다. 다만 의사협회는 표현 수위를 최대한 낮췄습니다.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도 성명을 내고 의료위기 상황에 대해 정부가 어떤 책임 있는 자세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부는 일단 의료개혁을 위해 합리적 의견을 경청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고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남부 캘리포니아 낮엔 맑고 화창한 날씨 보이겠습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는 낮 최고 기온은 75도, 밤 최저 기온은 57도 예상됩니다. 벨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낮 최고 기온은 80도, 밤 최저 기온은 50도 전망됩니다. 해안가 지역은 낮 최고 기온 68도, 밤 최저 기온 53도 예상됩니다. 산간 지역 낮 최고 기온은 68도, 밤 최저 기온은 36도, 사막 지역은 낮 최고 기온은 83도, 밤 최저 기온은 49도 전망됩니다. 오늘의 뉴스 읽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